사실 이상민 의원 이름을 이제 평등에 관한 법률안 평등법으로 바뀌었지만 종전에 나왔던 정의당에서 또 국가인권위에서 했던 법률안들 차별금지 법률안과 큰 차이가 없다. 언론에서는 무슨 처벌에 관한 조항을 없앴다, 또 영역을 바꿨다. 왜냐하면 종래에는 네 가지 영역에서만 고용이나 재화나 공급이나 재화의 영역이나 그다음에 학교나 고용이나 행정 서비스에서 네 가지 영역만 적용되기 때문에 종교 영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교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언론에서 했었는데, 홍보했었는데요. 명확하게 그 의도를 이제 이상민 평등법 안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에 이제 네 가지 영역만 적용되기 때문에 교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가짜 뉴스라는 것을 이제 이 평등법 안에서 볼 수 있죠. 또 처벌 조항을 없앴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종래에도 우리가 처벌 조항이 형사처벌만 말하는 건 아니다. 사실 직장에 다녀보거나 공무원 생활을 해보면 징계처분이 가장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처벌은 형사처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처벌이 있다. 또 이행강제금, 집행벌, 또 지금 이번에도 또 징벌적 손해배상이 그들에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처벌, 징계처벌 같은 데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종래에 발의됐던 차별금지법안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상민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그분들이 이제 제안의 이유를 이렇게 했거든요. 헌법 대한민국 전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여하고, 이제 헌법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헌법 10조를 하나 언급해 놨었어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평등에 관한 법은 헌법 11조입니다. 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행위에 차별받지 않는다. 해서 이제 이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실질적 평등을 구현한 일반법으로서 평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래에 헌법 11조를 가지고 이제 했던 논의보다 조금 더 저희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게, 이 사람들이 실질적 평등을 구현한다는 말을 가지고 이제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결과의 평등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도 헌법 11조하고 많이 무관하게 주장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고용이나 직업이나 학교나 재화 영역, 이것은 실질적으로 헌법 11조 영역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국가, 사회국가 원리, 이쪽에 이제 적용되는 영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이 평등법이 좀 다른 점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헌법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 11조는 국가에 대해서 국민이 종교나 성별이나 이런 걸로 차별받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국가의 평등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이것을 이제 대국가적 효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평등법은 국가에 대해서 평등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 간에,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에, 개인과 회사 또는 개인과 학교, 이렇게 사인 간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게 무서운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용 영역에서는 성별이나 무슨 학력이나 나이나 어떤 능력 가지고 고용을 할 때 차별을 못 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제 직원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을 것이냐. 그래서 고용 영역에서도 아주 심각한 차이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차이,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평등에 관한 법은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 원칙처럼 국가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개인 사인 간에 적용되는 권리다, 이런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평등, 차별하면 되게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면서도 우리 헌법은 평등을 하라고, 차별을 하라고 의무를 지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떤 영역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헌법 32조부터 이제 34조, 36조까지,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사회국가 영역, 사회 영역이라 하고, 복지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우리가 이제 그걸 헌법에서는 사회권 영역이라 합니다. 그런데 헌법을 보시면, 헌법 32조 사항도 보면요, 여자나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나 연소자는 적어도 근로할 때는 특별한 보호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소자나 여자에 대해서는 근로 영역에서 차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차별을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헌법은 또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여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해야 되고 또 신체 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것은 국가가 신체 장애자나 질병이나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특별히 차별을 해서 보호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국가가 정당한 차별을 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이라는 말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차별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치지향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볼펜하고 이 볼펜도요,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 볼펜하고 이 볼펜하고 하나는 2,000원짜리고 하나는 1,000원짜리다. 이게 가치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지향적입니다. 가치지향적. 가치란 것은 이것과 이것의 값의 차이가 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모든 건 차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다른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가치관의 차이, 세계관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를 당연히 인정하고 있고 가치지향적인데 지금 우리 평등법은 그러한 가치 체계, 가치를 부정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주의를 해야 되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헌법에서는 평등법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헌법은 이 같은 것은 같게 해야죠. 1,000원짜리는 1,000원짜리 같이 해야 되고 2,000원짜리는 2,000원짜리 같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1,000원짜리를 똑같이 2,000원에게 팔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데요. 평등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헌법에서 생각했던 이런 평등의 저변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평등법안 이상민 의원안을 갖고 우리가 처음에 보여줬죠. 거기 보면 이제 평등의 정의는 특이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4조에가 이제 나오는데요. 차별 금지의 개념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법에서 차별이란 이제 뭐 고용, 재화, 명예,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해가지고 20가지 사유를 했죠. 그리고 거기서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평등이라는 것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평등법에서 차별을 정의를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면 뒤에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이 평등법에서는 차별의 정의를 분리와 구별을 없애버린다. 분리와 구별을 차별의 개념에 넣어가지고요. 분리와 구별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첫 단계에도 우리가 이제 법안을 봤죠. 2조, 3조에 가면 이제 성별을 딱 그렇게 해놨죠. 성별의 개념에서 성별의 정의를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라 3조 1호에 여성, 남성, 구애 분리하기 어려운 성.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의 성의 분리 구별을 없애는 것.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평등법의 가장 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분리와 구별을 없애는 게 이 평등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 중에 하나다. 정의를 없애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또 평등법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차별을 남자와 여자 구별을 없애는 분리 구별을 없애는 법. 저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구별금지법 이렇게 좀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분리 구별을 없애면 성에 대해서 분리 구별을 없애면 이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권익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이 된다. 사실 차별을 금지하면서 제3의 영역을 인정하게 되면 여성의 권익에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차별의 정의를 바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는 개인과의 관계였습니다.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이 평등법은 개인과 집단입니다. 집단. 이게 참 특이합니다. 개인과 집단 해가지고 집단을요, 사실 여기 있는 사유들이 다 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뭐 이렇게 넣었잖아요. 23가지 넣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전부 다 각 집단이 생기는 겁니다. 집단을.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갈등을 조장하는 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인과 집단 해가지고 집단을 만들기 시작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차별금지법을 만들었던 나라를 보면요. 사회가 통합된 나라가 없습니다. 다 각지 다 뭐 자기 스스로 소수자 해가지고요. 소수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다 소수자가 돼가지고 전부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개인과 집단, 그래서 집단이란 말이 들어가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법이다. 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이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표현, 말을 못하게 하는 법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표현이라는 것을 헌법에서는 이걸 자유권의 영역이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이 자유권의 영역을 딱 넣어가지고 혐오 표현이랄지 특별히 이제 이상민 평등법 안에서는 괴롭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이나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인식이나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고 하면요, 부정의 반대는 긍정이고, 그럼 긍정을 안 하면 우리가 사실 다 부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전부 다 긍정하라는 것이요. 부정적인 인식을 못하게 되면. 그리고 또 우리가 혐오 하면은 사람들이 좀 되게 좀 어감이 좀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요. 국어사전에 가서 혐오를 찾아보면 그냥 미워하고 싫어하다입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다는 말은요, 국어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또 좋아하게 되면 사랑하고 좋아한 거 반대가 미워하다 싫어하다 혐오거든요. 그럼 내가 이것이 좋아. 그럼 저거 싫단 말이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의 선택에서 우리가 이 도대체 혐오란 말을 못하면은 모든 걸 다 좋단 말만 해야 되고 사랑한다는 말만 해야 한다. 이건 저는 볼 때는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가치지향, 또 인간의 본성, 우리 양심, 그래서 양심적 표현, 말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법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무슨 평등을 위한 실현할 법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두 번째 용어를 붙여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양심적 혐오 표현권을 빼앗아가는 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은 뭐 다른 교수님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하는데 한 가지만 더 하면 저는 사실 이 지향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에게는 가치 지향적이 있고 요즘에 우리가 말할 때 가족 지향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가족 지향 또는 명예 지향이 있을 수 있죠. 우리에게는 지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등법은 성적 지향만 딱 넣어가지고 왜 성적 지향만 차별하는 거예요? 저는 지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명예를 지향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권력 지향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정체성도요. 저는 정체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 우리가 가족 지향적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제가 한 남편으로서의 남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아들 딸에게 또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리고 사회에서는 또 제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죠. 또 저 직업에서 또 이제 변호사의 정체성이 있죠. 정체성이 이렇게 많고 저는 이런 정체성이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런 정체성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왜 성 정체성만 갖다 이렇게 넣어놨느냐. 저는 이 평등에 관한 법률이 오히려 평등을 조장하는 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